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5% 강보학 마감, 코스닥은 0.7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하루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 상승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121선 근처에서는 저항을 좀 세게 받을 확률이 높다. 네, 저항 받았는데 뭐 생각보다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저항 받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코스닥이 일단은 전일 한 저점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물가지수 발표가 12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이제 13일 날 반영이 되겠죠. 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갭을 그냥 차라리 메꿔 놓고 물가지수가 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지금으로서 그릴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오버해서 좀 더 오르다가 이게 실망 매물 나오면서 급하게 또 뭐 변곡점이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요. 조정 나왔다가 천천히 돌아나가는 게 조금 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가지수가 이제 7.1%가 11월치가 7.1%였고요. 이제 12월치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컨센서스를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히 전월보다 얼마나 뭐 떨어졌다고 해서 환호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컨센서스를 하회해야 시장이 조금 더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7.1에서 이렇게 되면은 뭐 0.67 정도는 떨어져야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는 건데 일단 뭐 이거는 누구도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뭐 나쁘지 않게 나와가지고 조정받고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1월 말까지는 별 시장에 크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없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원래 1월 말인 줄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찾아보니까 2월 초더라고요. 2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랬는데요. 아무튼 FOMC 회의 전까지 1월 말까지는 물가지수만 잘 넘기면 뭐 견조한 흐름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로봇주들은 제가 요날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쉽게 꺼지지 않을 불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내 로봇주들은 좀 강세, 그러니까 주도 테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이 로봇주들의 강세한 주도 테마 자리를 다른 테마로 좀 넘겨줄 때까지 얘네들이 아마 주도 테마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가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고점일 수 있겠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단기 과열 요날 들어가기 전날 방송에서 이 대장이 단기 과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로봇 테마가 아직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데 대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과열이나 경고를 먹고 고점을 찍으면 테마 전체가 죽거나 종목 간 순환매가 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로봇은 종목 간 순환매가 돌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타자가 어제 이제 휴림 로봇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가 그 대장 자리를 넘겨받았고요. 이제 여기서 또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로봇주가 뭐 20%뭐 상한가 가고 요러기는 이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오늘부터 이제 살짝씩 힘이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내일이 수요일 그다음에 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점점 좀 힘이 빠지다가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로봇주들은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뭐 다음 주 또 며칠 쉬고요. 뭐 그 다음 주에 다시 파동을 만든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지금 가장 강한 애가 로봇 애들이랑 AI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봇주가 힘이 조금 이제 빠지는 타이밍 딱 봐가지고 오늘 약간 주도 테마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뭐 장중에 정치 테마주니 뭐 치매 관련주니 뭐 또 뭐 있었죠? 뭐 교육준이 많이 이제 이렇게 테마주들이 튀었지만 딱 봐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다가 오늘 이제 장막판에 윤 대통령이 1월 14일부터 기사마다 좀 달라가지고요. 17일까지란 이야기도 있고 21일까지란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UAE 방문이 있죠. 방문 일정이 잡혔죠. 그러니까 예전에 빈살만
네옴시티 방문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네옴시티에 비해서는 조금 뭐 덜 강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주도 테마를 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살짝 고점일 수 있는 자리에서 로봇이랑 AI가 대장자리를 얘네한테 넘겨줄 확률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레인보우는 여기서 더 이상 공략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단기 과열이 이제 풀리고 나서 단기 과열이 얘가 풀리고 한 방 쏘고 죽느냐 아니면 바로 그냥 이렇게 죽느냐 이 차일 건데, 이걸 뭐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 과열 풀리고 뭐 최소 오전 흐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휴림 로봇도 뭐 아직까지는 뭐 아직 뭐 단기 과열도 안 뜨고 해가지고 저는 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시세는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일단 로봇주 전체적으로 살짝 지금 거의 한 며칠이죠? 한 3에서 4일 가량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근데 뭐 이대로 그냥 완전히 와장창 로봇주들이 무너져 버린다, 그렇게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조정 거치고 다시 힘을 내줄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고, 이런 어떤 눌림목 자리가 오면은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챗봇 GPT 관련주도 제가 솔트룩스 이렇게 이제 장대 항목 뽑은 날도 멘트를 드렸고, 일요일 날 주말 방송에서도 챗봇 GPT 이거 재료가 예사롭지가 않다, 물건이다,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기 때문에 요거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근데 1파, 2파 해서 곧 약간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가 계속 대장을 하기보다는 순환매가 돌면서 셀바스 AI가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요날 드렸죠. 요날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급등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도는 모습, 그렇게 이제 정석으로 딱 세 종목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솔트룩스도 단기 과열 아마 아직 안 떴나요? 단기 과열이 아닌가? 예. 위험성이 이제 조금 있고요. 셀바스 AI도 이제 더 오르면은 단기 과열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치고 아마 이제 단기 고점 만들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AI가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핫하게 주도 테마 역할을 했고, 여기서 이제 어딘가로 수급이 이동을 하겠죠. 그게 아마도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얘네들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또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14일이면 이번 주 이제 주말간부터 다음 주 뭐 화요일까지 정도 되니까 뭐 수목금 정도 내일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또 움직이고, 이렇게 충분히 또 시세가 낮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기사를 보면은 여기서 기업 명단이 이제 참여 기업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다 이제 뭐 대형주들, 뭐 이제 테마로 움직이기는 조금 부족한 애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딱 얘네들인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도 뭔가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계속 드렸었고, 그러니까 두바이 뭐 일경 투자 소식으로 상한가가 나왔다가 그 다음날 뭐 갭 하락을 했지만 양봉으로 채워 올려주는데, 딱 봐도 뭔가 밀고 올라가는 이 느낌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어제 제가 또 드렸고, 여러 이제 관련주 중에 뭐 굳이 금호건설이랑 뭐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한미글로벌보다는 히림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또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UAE 이제 방문 관련주 히림이 아마 좀 끌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오늘 장막판에 자연광경이나 인디에프도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좀 거래대금 쪽으로 보면 약간 얘가 약간 주도주 느낌이고, 이제 1등주를 뭐 자연광경이나 인디에프 얘네들이 뭐 할 수는 있겠죠. 아세아텍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일정이 일단은 발생이 됐으니까, 재료가 생겼으니까
매매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갭 좀 띄우고 슈팅이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UAE를 방문해서 좀 다른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사를 좀 봤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했었던 바라카 원전에 이제 뭐 방문을 하는데, 뭐 이거 방문했다고 원전주들이 움직이지는 또 않을 거는 같긴 하고, 뭐 경제 에너지 관련 행사에도 뭐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원전 뭐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있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어제 안 그래도 우간다 원전 수출 관련 재료로 어디 있죠? 한신기계가 시간에 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갭만 띄우고 밀렸고, 에노토크도 이렇게 차트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갭만 띄고 일단 음봉 맞고 밀렸는데, 오늘의 이제 얘네들이 차트의 이 흐름이 뭐 이제 단기적으로 뭐 정말로 단기적인 이슈로 갭만 띄고 밀린 건지, 아니면 일단은 한신기계로 보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뭐 물려있던 물량들 소화해내기 위한 뭐 매집봉일 건지, 요걸 좀 이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래서 얘네가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이런 데서 좀 만약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아마 우간다가 아니라 이 뉴스를 메인으로 올리려고 작업을 뭐 하는 거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냥 밀려버리면 그냥 단발성 이슈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뭔가 일정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분봉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요런 식으로 돌리면서 뭐 이런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 준다든지, 요즘 요런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에너토크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박스권 저항대를 돌파를 시켜 놓고 여기서 죽는다? 조금 뭔가 제 눈에는 되게 차트가 아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게임 파노 이슈로 좀 상한가 갔었던 벨로프를 제가 한 요날인가 아무튼 120 재료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121선 터치까지는 한번 슈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를 드렸었는데, 거의 뭐 이제 금방까지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뭐 아직 완전히 뭐 죽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1파, 그다음에 박스권 2파, 이 구간 안에서 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뭐 이제 조이시티도 있고요. 일단 뭐 밀리지 않고 잘 차트를 일단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데보시스터즈, 뭐 웹젠 이런 친구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반면에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오늘 조금 이제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가 나왔어요. 약간 중국에서 이제 보복성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을 했기 때문에, 뭐 항공주 비롯해가지고 리오프닝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투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이제 조정이 화장품주나 의류 관련주들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얼마나 이제 오래 가는지, 혹시 또 뭐 그렇게 길게 안 가고 만약 또 풀면은 풀 때 다시 얘네들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변동성이 있었던 게 요것도 이제 언급을 제가 어제인가 엊그젠가 드렸죠.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를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신라 SG랑 CJ 시푸드는 슈팅이 아마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약간 세트로 저출산 관련 테마도 움직임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뭐 제로투 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들이 일단 뭐 큰 움직임까지는 아니었지만 양봉 정도 뽑아줬고, 오늘 이제 보시면은 이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신라 SG랑 CJ 시푸드가 급등이 좀 나왔다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이제 당대표를 출마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급등을 했다가 바로 또 다시 출마 여부를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 근데 출마를 할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자리를 사의를 하지 않았나, 사실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기대감은 조금 더 남아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며칠 또 잠잠하다가 출마 선언하면은 한번 또 튈 수도 있죠. 그리고 나무 기술이, 저는 뭐 CS 관련해 가지고 오른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김기현 관련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뭐 한 이때쯤인가, 혹시 시장에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새 인물이 약간 이제 뭐 아직 다 죽진 않았지만 약간 좀 지고 다시 새 인물에 대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김기현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건데, 김기현이라는 이 또 인물이 새롭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김기현 테마주가 재료가 붙어서 어떤 종목이 오른다면 이거는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 날인가 김기현 테마주가 형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테마군이 형성된 거는 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좀 추적할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 뭐 오리콤이 혼자 이렇게 막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갔던 것처럼, 오리콤 전에 또 얘가 있었었잖아요. 오파스넷 이런 애들. 얘도 뭐 거의 혼자 막 그냥 갔었거든요. 이런 식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추적은 해보자. 네, 테마는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무료 체험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 동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있는 이제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